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오는 24일에서 27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27일도 빠르다면서 막말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국회 측 대리인이라고 말하고 국회에 대해서는 야쿠자, 대역죄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춘석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선고 하루 이틀 전 박근혜가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실제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박근혜가 3.1절에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박근혜 하야설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 소개합니다. 5천만이 끌어내도 하야할 사람이 아니다. 다시 한번 김종필의 통찰을 기억합시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거듭 속이는 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면 속아 넘어간 사람이 어리석고 나쁜 겁니다. 그런 나쁜 국민이 되지 맙시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측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심판 변론에서 또다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야권 대선 후보들을 억지로 끼워 넣으며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까지 말아서 비난했습니다. 그 일부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상태로 들어가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재판부를 위협하는 반법치 선동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헌재 결정에 흔쾌히 승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승복이라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니 이들이 집권하면 어떤 세상을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나라가 큰일이다. 조선일보의 나라 걱정이 왜 이렇게 우습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측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선고 타이머를 늦추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성을 문제 삼아 주심에 대해 기피 신청도 했는데요.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불보듯 뻔한데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전 헌법재판소장 등 20여 명의 증인을 새로 신청했습니다. 박근혜 측의 총공세 전략은 불공정 재판 프레임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불공정했다. 이런 여론을 지지층 사이에서만은 확실하게 굳어지게 하겠다라는 의도라는 이야기지요. 탄핵 심판정 안에서 태극기를 꺼내 들거나 색깔론을 펴는 것과 같이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노컷뉴스 보도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 24시간 근접 경호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8명의 재판관에게는 2명에서 3명의 경찰 경호 인력이 배치됩니다. 이들은 재판관의 출퇴근은 물론 변론, 평의 절차 등에서도 재판관을 근접 경호하게 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두고 애초에 특검의 수사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우병우를 상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우병우의 혐의 내용이 인사와 관련된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의 권한, 그 범위를 설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이 흐릿한데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혐의로 삼은 것은 특검이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는 방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비리 혐의 이런 걸로 구속시켰다면은 구속이 훨씬 용이했을 텐데
이 기각될 확률이 높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혐의로 삼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특검 브리핑에서는 수사팀 내부에서 이견이 작용한 것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이규철 특검보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수사 방향과 강도에 대한 내부 갈등을 인정하는 대목이라 의미심장한데요. 혹시 우병우 라인이 특검까지 독버섯처럼 번져 있었다, 이런 방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주요 정치인들은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야당이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어서 실제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는데요. 결국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대면 조사가 무산되면 그 경위를 낱낱이 설명할 것이라고 사실상 배수진을 쳤는데요. 대면 조사에 소극적인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박근혜에 대한 대면 조사를 위해 청와대와 물밑 접촉을 계속해왔는데요. 아직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16차 변론에 출석한 안종범 전 정책소정수석은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관련해 대통령 박근혜의 지시를 맹종한 결과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뒤늦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안종범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 최순실의 입김이 기업 임원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등을 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 부회장의 퇴직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승철 부회장의 퇴직금이 20억 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인데요. 이승철 부회장은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총책을 맡았습니다. 급여를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막대한 퇴직금까지 주는 건 잘못이라는 지적이 재계에 안팎에서 일고 있는데요. 한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돈을 버는 기업도 아닌데 일반 기업과 유사한 퇴직금 산정 체계를 갖춘 건 난센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영남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호남 출신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정부 핵심을 영남 지역에서 독차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인데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가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3,200여 명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것입니다. 또한 정권별로는 이승만이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영남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호남 출신이 정무직에 임용된 비율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 제외하면 줄곧 지역별 인구 비율보다 낮았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토론회는 전국에 100분간 생중계됐는데요. 황교안은 무대에서 참석자와 사진을 찍는 등 참석자들과 격의 없이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또한 전통주 제조업자가 건넨 막걸리를 받아 마시기도 했는데요. 황교안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대선 주자 데뷔전 같다, 이런 관전평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롯데그룹이 국내 최고 재활요양병원인 보바스 병원에 대한 인수전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선 영리병원의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이에 따라 주무관청인 경기도 성남시는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방침을 굳혔습니다. 의료법이 규정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병원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기업인 호텔 롯데가 돈을 주고 사실상 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부산 지자체에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하라, 이런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국제예양과 국내 도로법에 어긋나는 것인데요. 지난 14일 외교부는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에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후폭풍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일본 측에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난 1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외무상에게 소녀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